안녕하세요. 미국 지수는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러셀 지수도 어제는 1.9%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어제는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는 하락 종목이 70개가 넘었었고요. 구글은 오늘 조금 하락해줬지만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움직임이 마치 테슬라가 천부를 깨고 넘어갈 때 모습이 나와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차트상으로는 깨고 올라갔겠더라고요. 하여튼 깨고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린 구글은 2700, 2800, 2800은 상승했을 시 늦게라도 타시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8불 부근 맞고 상승 시작했고요. 우선 구글을 이번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에도 증시는 빠지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차별화 장세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전에 영상에서 만약 이런 증시 흐름에서 조정이 오면 주가 조작일 수 있다고 절대 빠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구글 급등 시작.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 구글. 크게 상승해주면서 더욱더 증시는 조정이 오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고점을 탈환을 했고 고점을 탈환하고 지나간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상승해주고 있죠. 만약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듯이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많이 올라서 눌림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구장창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중간선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증시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안 좋아도 증시만 좋으면 경제는 괜찮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주가의 흐름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이고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차별화 장세가 너무 심하고 지수만 주구장창 올랐잖아요. 종목이 빠져도 지수만 올리면 증시는 괜찮다. 고로 나라 운영은 순항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저의 판단은 증시는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려버리면 진짜 힘든 사람이 우선 많아질 테고 그리고 FOMC에서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면 증시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과거에 테이퍼링 시점으로 증시가 상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예상은 내년도 금리 인상 2번, 2023년 3번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테이퍼링과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나라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것이냐, 할 수 없이 올리는 것이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요. 혹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거나 금리를 올린다 해도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같은 사람이 수익 실현을 할 때는 명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유를 가지고 증시가 하락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증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펠로시가 수익 실현하는 시점이 증시 하락 시작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어간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억만장자들의 순자산은 급등을 했다. 팬데믹 이후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합니다. 펠로시도 이번 팬데믹으로 크게 한탕을 했으니 굉장한 부가 축적이 되었을 테고요. 저는 사실 증시가 상승하니 좋긴 하지만 너무 큰 차별화 장세와 말도 안 되는 상승으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페이스북, 페이팔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기인데 몇 개의 종목만 마치 쇼스퀴즈 난 것처럼 상승해버리고 장중에 다른 종목 보면 주가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구글은 몇 주를 내린 것을 하루 만에 쭉 올려버리고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주시해야 하는 곳은 아크가 아닌 펠로시입니다. 펠로시 쪽에서 투자회사를 하나 차렸죠.
이 부분도 역시 증시 상승은 계속 일어날 거란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이 올라왔으니 우선 해석되는 부분은 조정은 없겠다. 펠로시가 매수하는 종목만 사시면 굉장히 좋은 주식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종목의 매수점은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제가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건 이렇게 차별화 장세 만들면서 막 상승시키고 하락시킨다면 주가 조작이라는 게 확실해지고 조정하는 사람도 눈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조정장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나? 그리고 극심한 차별화 장세? 아까 말씀드린 10회 소생술 필요한 종목도 있는데 몇 종목만 마구 올려버리니 실질적으로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머리에서는 상승이라고 하고 마음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들고요. 돈도 많이 풀었는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못 거두고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을 더 풀려고 하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돈 푸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승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지출안이 처음에 3조 5천억이었던 것을 1조 7,500억 달러로 내려서 합의해달라고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프라 법안도 추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법인세 인상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 세금을 다 누구한테 걷어야 하느냐?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도 나라 빚을 충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크지 않은 금액인 거죠. 도움은 되겠지만요. 결국은 돌아서 중산층에게 세금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제 유가는 하락했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영향을 주었고요. 이란과의 협상이 11월 말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해결이 잘 되면 이란과의 제재가 풀리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였고요. 푸틴이 11월 8일부터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유럽에서 원하는 날짜보다는 조금 늦는 거긴 합니다. 오늘 GDP 발표 있었죠. 2%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2.8%였고요. 2.6에서 2.8 정도 보고 있었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성장이 둔화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이유로 쓸 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명쯤으로 줄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에서 나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길어진 건 인정한다. 그리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하면서 내년도 초에는 둔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의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저희 업종의 사람들은 내년에는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긴 하는데 공급이 너무 갑작스럽게 풀리면서 재고가 쌓이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송비,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가져온 물건들을 그래도 제값은 못 받아도 손해는 보지 말고 팔아야 하는데 공급이 확 풀리면서 제값도 못 받고 장사하는 회사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컨테이너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스케줄은 금방 잡히더라고요. 근데 미국 도착해서 물건이 언제 내려질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애플과 아마존 어닝 발표 있었습니다. 애플은 매출이 834억 달러, 예상이 85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대로 1.24가 나왔고요. 매출 감소했고 공급망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존은 매출도 줄고 주당 순이익도 8달러 90센트 였는데 6달러 12센트로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주가는 3,250불, 3,300불, 3,250 부근 갔다가 지금 3,300 부근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저점은 3,175 부근 기억하시고 만약 하락시 페이스북을 보시고요. 페이스북도 298 부근 기억하시고 페이팔은 어닝이 있는데 어닝 후에 220 부근 아래로 맴돌면 그때 가서 다른 종목의 흐름을 봐야 하지만 증시가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구간은 145불, 오늘 저점 144불 42센트. 애플은 계속 주시하시면 좋은 구간은 138 구간입니다. 보통 이렇게 장주들이 내리거나 차별화 장세가 심하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증시를 받쳐야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이 러셀 지수 상승입니다. 증시는 우리들에게 하락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락하기 전에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몰고요. 개미들이 몰릴 수 있는 건 증시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으로 증시 해석하는 방법을 만든 부분입니다. 꽤나 쓸만할 테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주식생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승 시 매도가 어려워도 증시의 박영성을 해석해가면서 주식하시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차, 그리고 보잉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죠. 미국 나라의 지표로는 보잉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많이 봅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증시 전망으로는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정점이고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어서 주식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키고 있고 빅테크주들의 자사주 매입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면이긴 한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많지만 주가 방어할 때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도 주가 방어하려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근데 크게 상승은 못 해주었지만 하락은 막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계속 떨어진다면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놓아버리고 분위기를 괜찮다, 다른 종목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 큰 회사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 그러니까 호재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을 대신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증시는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해서 안 내리나 보다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상승,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 분위기를 금방 꺾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하지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나왔고 애플과 아마존이 증시에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횡보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횡보장 안에는 하락과 상승이 있죠. 하지만 큰 조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조심은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멘탈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겠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2번 정도 더 생각해보고 매수에 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아마존이 급등하면 증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확률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계속 상승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